바다. 안녕하세요, 에리얼입니다. 지금은 새벽 1시가 더 돼가는 조금 늦은 시간이어서 오늘의 아티타임에서는 지금 커피를 마셨다가는 잠을 설칠 것 같아서 이렇게 티를 다 왔어요. 제가 좋아하는 히비스커스가 들어간 티 한 잔을 우려왔습니다. 그래서 티를 마시면서, 따뜻한 티 마시면서 같이 담소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네. 전 티를 참 좋아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? 네. 요새 추워서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워낙 제가 커피를 많이 마셔서 대체제로 조금이라도 커피를 줄이려다 보니까 티를 좋아합니다. 네. 오늘의 아티타임에서는요.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 바로 바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바다. 왜 갑자기 지난번에는 시간이라는 주제, 뭔가 큰 광범위한 주제를 얘기하다가 왜 바다를 얘기하게 됐냐면 거창한 건 아니고 오늘 제가 그냥 인스타그램을 슈르륵 보는데 유난히 바닷가에 간 지인들이 많더라고요. 그래서 와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바다 나도 가야지 뿅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좋겠다 라고 바다 생각을 하다가 바다 가고 싶다 하다가 또 직업병처럼 그러면 바다 그림들을 소개해드려야겠다 하고 여러 개가 쪼르륵 생각이 났어요. 그래서 그걸 엮어서 한번 소개해드려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한 4개 정도 그림을 골라봤는데요. 그 전에 바다에 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볼까요? 수다 떨듯이. 여러분은 바다를 좋아하시나요? 어떠신가요? 저는 어렸을 때 바다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살았어요. 사실 그래서 어렸을 때 많은 시간 동안 집에서 바다가 보였었고 그 창 밖으로 아침에 눈 뜨면 바다를 볼 수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이제 걸어서 도보로 바닷가에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조금 이제 요만큼이지만 창가로 바다가 보일 때도 있었어서 이제 수업하다가 이렇게 힘들면 바다를 보면서 전 바다에서 굉장히 많은 위안을 얻었던 것 같아요. 돌이켜보면.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왜 그렇잖아요. 뭔가 소중한 거, 좋은 거, 사랑하는 거 그런 것들을 뭔가 멀리 떨어지게 됐을 때 그리고 뭔가 사라졌을 때 더 얼마나 소중했는지 느끼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대학을 서울로 오면서 바다를 전처럼 볼 수가 없게 됐죠. 근데 그러면서 내가 바다를 진짜 좋아했구나 그런 거를 더 느끼게 된 것 같아요. 바다가 진짜 나에게 주는 위안이 컸었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된 것 같아요. 서울 근처에도 인천 바닷가 갈 수 있고 하지만 전 또 뚜벅이기 때문에 막 바다를 맨날 보러 갈래 하면서 매일같이 보러 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지하철 타고 가면서 보는 한강 정도에 만족을 하는데 한강도 물론 좋지만 또 바다만이 주는 특별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그래서 바다를 그리워하는 바다에 대한 바다 소녀는 이제 안 되겠네요. 바다 그렇다고 처녀는 또 이상하네요. 바다 여자. 바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그림,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은 에드워드 호퍼의 바다 옆 방이라는 작품이에요. 화면에 띄워드릴게요. 에드워드 호퍼는 제가 또 소개해드렸던 화가기도 하죠. 그림을 보시면 방이 있고 방에 문이 열려 있는데 문 바로 밖에 바다가 있어요. 정말 문에서 나가면 바로 바다가 있어요. 저는 이걸 보고 베니스를 떠올렸던 것 같아요. 베니스는 왜 가보신 분들 혹은 TV에서 보신 분들 아실 텐데 집에서 배를 타고 출발할 수 있잖아요. 집 안에 이렇게 물에서 출발할 수 있는 집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처럼 문 바로 앞에 바다가 있는 그런 그림이고 빛이 한 줄기 들어오고 있어요. 근데 저는 이 빛도 참 좋았어요. 이 그림에서. 뭔가 그런 순간
있으셨을까요? 저는 그런 순간들이 문득문득 있는데 이렇게 뭐 어두침침한데 빛이 한쪽에 뺨 들어오는데 그 빛 때문에 되게 그 공간이 다르게 보이는, 그 순간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거? 그 빛이 딱 있으면 이렇게 막 조그만한 먼지도 보이고, 그러니까 빛이 살짝 눈부시기도 하고, 그런 순간, 살짝 틈새로 들어온 빛이 낭만적으로 느껴지거나 예쁘다고 느껴질 순간순간들이 있는데, 그런 순간과 비슷하기도 했어요. 빛이 쪼르륵 들어온 게. 그리고는 또 이 그림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인훈 소설가의 광장이라는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. 그 고등학교 때 배우는 소설이잖아요. 광장.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 주인공이 뭐 남북전쟁 때 이제 뭐 남쪽 북쪽 다 경험을 하고 나서는 이제 포로가 됐는데 나는 이제 여기도 저기도 가자. 남쪽도 북쪽도 나의, 그러니까 그때 광장은 이상향이었던 것 같은데, 스토리를 짧게 얘기하자면 이상향이었던 것 같은데 남쪽도 북쪽도 나의 광장이 아니다. 그래서 남쪽도 북쪽도 선택하지 않고 나는 중립국으로 가겠다. 이렇게 선택을 포로로서 내린 다음에 중립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뭐 그런 과정을 그린 거였어요. 근데 그게 이 그림을 보고 생각난 이유는 그 결말을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원하시지 않는 분 넘겨주셔야 돼요. 결말이 그 배에서 그 남자가 실종되는 걸로 이제 열린 결말로 끝나는데, 남자가 배를 이렇게 뭐 기러기를 보고 기러기? 갈매기? 그런 걸 보다가 남자가 그 다음날 실종된 걸로 밝혀져서 이렇게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사실 남자가 이제 뭘 뛰어들어서 투신 자살을 했다. 바닷물에 투신 자살을 했다. 그러니까 제3국으로 가는 길이 어떻게 보면 바다를 선택하면서 그렇게 끝이 나죠. 그래서 어떤 혹자는 이제 바다가 결국엔 그 사람의 광장이었다라는 해석을 하기도 하고, 네, 그런 작품인데요. 여기 이렇게 문 열고 나가면, 그림 보시면 문을 열고 나가면 똑 하고 바다로 떨어질 것 같잖아요. 그쵸? 또르륵 똑 떨어질 것 같잖아요.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가면 떨어지는데 광장, 바다,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바다에 어떻게 보면 이중적인 면모도 생각을 하게 되죠. 네, 바다 너무 좋지만 무섭기도 한 공간이잖아요. 그 공간에 대해서. 그래서 이렇게 열린 방과 열린 바다가 있는 게 뭐 문만 열면 바깥으로 나가서 바닷물을 즐길 수 있는 휴양일 수도 있지만 이게 또 무서운 거기도 하잖아요. 문을 열고 나갔는데 바로 앞에 바닷물이면 정말 어떻게 가는 거지? 뭔가 또 제가 늘 자주 말하는 한 치 앞을 모르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기도 해서 이게 뭐 상황 따라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읽힐 수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을 해요. 네, 여러분은 이 그림에서 어떤 분위기 읽으셨는지 궁금하네요. 네, 그러면 이제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 볼게요. 다음 그림은요, 네, 호아킨 데 소로야라는 화가의 바다의 색깔이라는 그림인데요. 네, 풍경 그림이죠. 바다와 하늘과 그리고 뭐 육지 아니면 섬 같은 그런 그림인데, 그냥 이건 사실 직감적으로 저에게 좋은 그림이었어요. 아름답다, 좋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림이기도 했고, 그리고 더 굳이 좋은 이유를 찾고 설명을 해보자면 하늘의 색이 하나가 아니고 바다의 색이 하나가 아닌 게 너무 아름답게 그려져 있어서 좋았던 그림이긴 해요. 그래서 저는 언젠가도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늘의 색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하늘색이 변하는 거, 하늘색이 주변 환경하고 어떻게 보이는지 그런 하늘이 주는 무드가 참 좋아요. 근데 그게 바다랑 같이 있으면 훨씬 더 배가 된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. 하늘의 색이 변하는 게 바다에도 투영이 되니까. 그래서 왜 효린의 민박 보셨나요? 저는 효린의 민박의 그 바다에서 그 노을 보는 장면 보고 진짜 눈물을 함께, 그 효리 언니와 아이유 씨와 함께 진짜 너무 아름다운 거죠. 그 하늘빛이 변하고 바다빛이 변하는 거, 그런 장면, 너무 아름다운 장면. 그게 호아킨 데 소로야의 작품에서도, 이 작품에서도 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. 바다라는 색을 전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,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요? 정말 여러 색의 조합이죠. 그렇게 아름답게 그린 거. 네, 그래서 바다 하면 이 그림이 자주 생각나곤 합니다. 네. 그리고 세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은
윈슬러 호머의 여름밤이라는 그림입니다. 여름밤. 네. 이 그림은 제가 옛날에 사실 인스타에서 1분 단위로 그림을 소개드리는 동영상을 한 1년 정도에 걸쳐서 업로드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. 지금도 남아있기는 한데 네, 영 인스피레이션이나 아니면 뭐 룸 포 아트라는 채널, 룸하고 숫자 4하고 아트라고 치면 이제 옛날 그림들이 남아있긴 한데 거기서 이 그림을 한번 소개드렸었어요. 그때는 이 춤추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 조금 더 포커스를 맞췄었거든요. 여름 밤에 두 사람이 바닷가에서 서로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춤추는 모습,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. 요번에 이 그림을 떠올리고 보는 건 조금 더 오른쪽 사람의 무리들에도 눈이 갔어요. 네, 여름 밤인데요.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뒷모습이 있는데 바다 쪽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. 무리지어 앉아서. 그래서 바다를 보고 있는 거죠. 근데 이 뒷모습에 또 저를 투영해 보게 된 것 같아요. 바다를 잠잠히 보고 있는 모습.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. 그 바다가 주는 위안이 있어요. 그냥 철썩철썩 파도가 치는 소리나 아니면 바닷물 왔다 갔다 하는,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도 뭐 마음이 뚫리는 것도 있고 그냥 위안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, 바다가. 그래서 이렇게 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. 옛날에는 이제 바다 보면 무슨 얘기를 하나, 보통 막 이제 막 여름 해변에 노상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바닷가에서 이제 다 같이 막 뭐 안주하고 막 그런 문화 있잖아요. 그런 문화 막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냥 다 바다만을 가만히 보고 있는 거. 저는 그 시간 되게 좋아하거든요. 네, 그러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바다를 볼 때 바다가 너무 좋다는 생각을 우선은 하고요. 네, 그 위안을 얻는 게 바다가 워낙 진짜 대자연이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바다를 보면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그러면서도 이게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, 뭔가 만약에 내가 힘든 상황, 저는 좀 힘든 상황에서 바다를 많이 찾았던 것 같은데 옛날에도 그런 세상 풍파, 내 고민, 나의 상황 막 이런 게 그 철썩철썩 큰 바다, 망망대해 바다를 보면 아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. 그랬던 것 같네요. 네.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다가 그렇게 바다를 바라보면 너무 평온하고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바다가 굉장히 무섭다는 생각을 해요. 그게 제가 어렸을 때 글짓기 대회에 나가가지고 네, 그래서 네, 바다 글짓기 대회였거든요. 네, 그래서 거기서 수상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10살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. 10살 때. 근데 그때 글에 겉멋이 들어가지고 막 진지한 내용을 막 쓰다가 막 바다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 이런 글의 골자였거든요. 그래서 뭐 어부들의 바다와 뭐 누구의 바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글을 썼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골자의 생각은 사실 어렸을 때 이후로도 좀 변함이 없어요. 그래서 그때 제가 막 그런 얘기를 이제 어떤 어른께 했던 것 같은데 바다가 진짜 무섭지 않아요? 왜냐면 저렇게 아름답고 캄한데 사실 어마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바다에 죽은 거잖아요. 그 바다에 남아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어른분께서는 너는 무슨 애가 그런 생각을 하냐, 무슨 그런 뭐 무서운 생각을 하냐 뭐 이렇게 핀잔을 주셨던 것이 어린 마음에 스크래치가 났던 기억이 나는데 네, 근데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어요. 바다가 무섭기도 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면서 또 생각나는 게 어렸을 때 수중정원인가? 하는 이제 ON에서 해주는 되게 말하자면 B급? 조심스럽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막 지금처럼의 막 그래픽 있고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옛날이라 그럴지도 모르겠어요. 그런 공포 영화가 있었어요. 사람을 이제 수중에다가 이렇게 죽여가지고 정원을 만드는 그런 걸 이제 채널을 돌리면서 봤던 이미지가 남았던 건지도 모르겠네요. 네.
네, 그 영화 보신 분 계실까요? 그 당시로도 굉장히 충격적인 영화였는데 네. 지금 보면 되게 마네킹이 훌렁훌렁거리는 그런 양쪽을 다 갖고 있는 게 바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. 네. 한없이 위안이 되다가도 엄청나게 무서울 수 있는 거. 네.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 느낌. 이 그림에서 바다를 보는 다 여자들인 거 머리를 올린 걸로 봐서 여자들인 것 같은데 이 여자들은 바다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? 네. 그림 보면서 일단 그림을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아 이걸 보고 뭘 느껴야 돼? 무슨 생각을 해야 돼? 직감적으로 와닿지 않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림에 만약에 인물이 있다면 저 상황이 무슨 상황이고 저 인물은 무슨 생각을 하지?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이 여자들이 한밤중에 여름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다 바다를 쳐다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이 있어서 바다를 보고 있을까?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. 네. 밖에도 사이렌이 울리네요. 네. 윗집은 또 쿵쿵 시끄럽고 아이고 참 소란스러운 방입니다. 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맥락에서 소개해드리고 싶은 그림은 호쿠사이의 가나가와 앞바다의 파도라는 일본 그림입니다. 우키요에는 판화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목판화 장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라 익숙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바다의 아름다우면서도 무서운 면모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이 뭐지를 생각하다가 바닷속에 진짜 인간이 작아지고 뭔가 바다가 한없이 커지는 순간을 나타낸 그림. 그 그림 어떻게 멀리서 보면 되게 시원하고 저는 사실 외국 대형박물관에 가서 이 그림의 그 에코백이 있길래 사서 잘 들고 다녔거든요. 굉장히 바다의 시원함이 청량해 보이는 그림이라 여름 느낌이 나고 좋은 그림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가까이서 보면 사람들이 진짜 기를 쓰고 이 바다의 폭풍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. 그래서 바다의 무서움이 또 드러나는 그런 양면적인 그림이라는 거. 네, 그렇게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. 여러분 이 그림에서 어떤 느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. 네, 그렇게 짧게라고 하려고 했으나 또 20분, 장장 20분 동안 주저리 바다 얘기를 했습니다. 네. 근데 정작 그림 얘기는 또 많이 안 한 것 같죠? 앞으로도 노력해보겠습니다. 제 얘기 덜 하고 그림 얘기 더 많이 하는 걸로.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어요. 바다 그림 보러 오신 분들. 네. 앞으로는 점점 더 그 비중을 잘 맞추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바다가 보러 가고 싶은 밤이네요. 바다를 조만간 보러 갈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보신 게 언젠지, 바다를 좋아하시는지 그런 거 궁금하네요. 네, 바다 보러 가고 싶네요. 많은 말들을 거기에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마음이 뻥 뚫릴 것 같은데. 겨울바다는 좀 춥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이 정도로 오늘의 주저리를 마무리하고 저는 이제 아이고야 1시간 넘어버렸습니다. 네, 그럼 저는 이제 오늘의 하루를 마무리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좋은 하루, 좋은 순간 되시고 다음 비디오에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뵐 수 있도록 할게요. 물러갑니다. 뿅!